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 23구를 비롯한 일본 대도시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계 기업들이나 중국인들이 일본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부동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일본의 부동산은 법적으로도 안전하며 외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원룸형 맨션이나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부동산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계 대기업들은 테넌트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관광산업이 발달해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호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이 높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도쿄의 시부야나 긴자, 신주쿠 같은 번화가에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대도시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값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요? 한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오랜 경제 정체를 겪었던 일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하게 올라가는 데라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축 비용 상승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재비는 물론이고 일본 내 인구 감소로 인한 건설 노동자의 부족까지 겹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가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일본 전체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오르긴 했어도 부동산이 오르는 만큼의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이론이 성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월세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인상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일치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가격의 평균은 이제 7천만엔, 8천만엔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억엔을 넘기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일본의 신축 맨션 중 47%가 팔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절반 가까운 물량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죠. 보통 시장 원리에 따르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심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매수자들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축 맨션이 팔리지 않는 미분양 상황에서도 집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과거 1980년대 후반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미친듯이 상승했고 도쿄 전체의 집값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1991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일본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 없이 지속될 경우에 결국 언젠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7천만엔, 8천만엔을 들여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들은 점점 더 도쿄 중심부로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도쿄 23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한 남성은 최근 2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무려 4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소유주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법인이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처음에 개인이 소유하던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법인으로 넘어가더니 몇 개월 후 또 다른 법인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1억엔에 사서 1억 5천만엔에 파는 식으로 계속 재판매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원룸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상업용 빌딩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도쿄의 인기지역에 위치한 빌딩이 10억엔에 거래된 후 15억엔에 다시 팔리고 또 그 빌딩이 15억엔에 매입된 후 20억엔에 거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에는 상속세 회피 전략도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유층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인 것이죠.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30% 줄여주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맞물려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크게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들어 법인들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미 플래그와 같은 대형 개발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미 플래그의 경우 부동산 회사들이 단 한 채가 아니라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무려 20채를 한 번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유층과 법인들이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시장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서민들은 점점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반면 부유층들은 도쿄 중심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도쿄 23구만큼은 예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미래 세대들이 직장과 생활 편의성을 이유로 도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도쿄 중심부의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부유층과 법인들의 투자 행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도쿄 23구의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일본 대도시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